안녕하세요. 저는 컴포즈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배필주라고 합니다. 컴포즈는 7월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식 출시에 앞서서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안드로이드 개발이 변하게 될지 큰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컴포즈의 처음 시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어렵지 않은 발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컴포즈 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뷰 시스템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이것을 컴포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볼 예정입니다. 또한 주로 사용하던 레이아웃 뷰 시스템이 컴포즈에서는 어떤 코드로 변경이 되는지, UI를 컴포즈로 작성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컴포즈가 뭘까요? 2019년에 구글 I/O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제팩 컴포즈는 그래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UI를 빌드하기 위한 최신 도구 키트예요. 공식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컴포즈의 장점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컴포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컴포즈 샘플 앱 중에 하나인데요. 파일 구조에 보시면 레이아웃 폴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위한 XML 파일이 전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년 iO에서 처음 컴포즈가 발표되면서 레이아웃이 사라진 충격에 모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레이아웃 대신에 보시는 것과 같이 코틀린 코드로 이제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XML 레이아웃을 왜 없애기로 한 건지 결과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뷰 레이아웃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지 처음 컴포즈를 발표했을 때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미니멈 버전을 선택하는 곳을 보시면 현재 디바이스 버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보편적인 민 SDK 타겟 버전은 5.0 롤리팝입니다. 롤리팝은 2014년에 발표가 되어서 6년 이상이 흘렀지만 민 버전을 롤리팝으로 지금 설정을 해주게 되면 여전히 5.0 디바이스에서 우리는 어떤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5.0 이후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UI 툴킷의 수정사항 또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때마다 API 레벨을 올리고 완전히 제공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컴포즈가 제팩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팩 라이브러리는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과 기기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코드 작성을 돕는 라이브러리 모음입니다. 따라서 UI 툴킷을 제팩으로 옮긴다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수정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왕 코드를 옮긴다면 위젯을 개선하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안드로이드의 모든 뷰는 뷰.자바로부터 생성이 필요합니다. 이 뷰 클래스를 보시면 전체 라인이 3만 줄이 넘어가는 거대한 클래스예요. 따라서 이 뷰 클래스 디자인도 이번에 개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버튼 클래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버튼은 텍스트 뷰의 확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버튼에서 하고 싶은 작업보다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버튼을 클릭용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 가능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커스텀 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XML 레이아웃을 생성을 해야 하고요. 뷰 그룹 또는 뷰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통해 그 XML을 통해서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커스텀 어트리뷰트는 타입 어레이를 통해서 코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일부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온 드로우나 온 메저 같은 게 있어요. 4번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온 메저는 재정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렌더링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복잡한 부분이라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작성한 커스텀 뷰가 생각처럼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돼요. 코드량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아서 커스텀 뷰 개발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드려야 할 파일이 꽤 많습니다. 프래그먼트와 XML 파일이 필요하고요. 각종 속성 값을 위해서 어트리뷰트, 스타일, 뷰 등의 파일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한 화면을 위한 코드가 여러 클래스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상황이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에 따라서도 우리가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XML에 UI 선언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UI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변형도 필요합니다. 뷰를 조회하고 속성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호출 또는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UI와 동기화를 해야 합니다. 뷰마다 상태가 다르고 각각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버그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뷰를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데이터를 여러 위치에서 렌더링 한다면 데이터를 표시하는 뷰 중에 하나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잊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뷰의 수가 많을수록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 계층 구조를 이렇게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때 복잡성을 우리는 선언형 모델을 사용하면서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선언형 모델을 사용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빌드 및 업데이트와 관련된 엔지니어링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화면 전체를 개념적으로 재생성한 후에 필요한 부분만 변경사항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컴포즈는 선언형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컴포저블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UI로 변환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UI는 데이터의 함수로서 데이터가 비즈니스 로직에서 함수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쓰는 것이 더 간단할 뿐만 아니라 추론도 더 쉬워지게 돼요. 기존에 작성하던 코드 방식을 임페러티브, 명령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선언형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앱에 읽지 않은 메시지를 작성하는 UI를 만들 건데요. 카운트가 99개 이상이면 불이 보이게 하고 또 0개 이상이면 종이가 보이게 하고 또 0개 이상일 때만 카운트의 숫자가 보이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 코드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카운트와 배치 상태에 따라서 배치비를 추가하거나 지워주는 코드가 필요로 하고요. 불과 종이를 노출시키는 로직도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바뀌는 조건에 따라서 UI 업데이트는 뷰를 조회를 해야 되고 변형하는 로직을 수동으로 하나씩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반면에 선언형 컴포저블로 작성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값이 바뀔 때마다 논리를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트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소를 제거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UI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하는 UI를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파이어와 페이퍼에 대해서 비저빌리티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컴포즈에는 비저빌리티 속성이 없습니다. 구성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조건일 때만 컴포저블이 트리에 추가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비저빌리티를 설정하지 않고 감출 필요가 있을 때는 컴포지션에서 이런 컴포저블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컴포저블 함수를 작성할 때 주목할 만한 참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저블 함수는 다른 컴포저블 함수의 범위 내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데요. 함수를 컴포저블로 만들려면 컴포저블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모든 컴포저블 함수는 이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동작을 하고요. 이 어노테이션은 이 함수가 데이터를 UI로 변환하기 위한 함수라는 것을 컴포즈 컴파일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컴포저블 함수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를 통해 앱 UI 로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예에서 위젯은 사용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할 수 있도록 스트링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링을 받으면 실제로 텍스트 UI를 생성하는 텍스트 컴포저블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요. 이 컴포저블 함수는 내부에서 다른 컴포저블 함수를 호출해서 UI 계층 구제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리턴으로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UI를 내보내는 컴포즈 함수는 UI 위젯을 구성하는 대신에 원하는 화면 상태를 설정을 해주는 거라서 아무것도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컴포저블 함수는 동일한 인수로 여러 번 호출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요. 전역 변수 또는 랜덤 함수 호출과 같은 다른 값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리뷰 어노테이션 달아서 프리뷰 그리팅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함수는 어디에서도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앱 자체는 변경이 되지 않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 프리뷰 어노테이션에 따라서 미리 보기 창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은 프리뷰 어노테이션으로 표시된 컴포저블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UI 미리 보기를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미리 보기를 업데이트하려면 미리 보기 창 상단에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컴포즈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개발 환경도 간단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북극여우 버전을 사용하면은 이제 컴포즈 UI를 즉시 미리 볼 수 있는 기능 및 새 프로젝트 템플릿과 같은 스마트 편집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새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empty 컴포즈 액티비티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 개발 환경이 구성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빌드 그레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컴포즈 빌드에 필요한 디펜던시가 모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컴포즈 개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설정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하단 셋업 페이지에 있는 링크에서도 개발 환경 세팅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컴포즈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처음 컴포저블 함수에서 레이아웃을 배치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겹쳐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배치를 위해서 컴포즈에서 제공하는 기본 레이아웃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버티컬로 배치하고 싶다면 컬럼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로로 배치하고 싶으면 로우를 쓰면 됩니다. 또한 겹치는 형태의 프레임 레이아웃은 박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컬럼과 로우가 용어가 바뀐 건 아닐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컬럼에 계속되는 형태가 추가되는 형태가 이제 세로로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컬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로우도 계속 아이템을 가로로 길게 추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해드린 로우와 컬럼을 사용해서 배치한다면 다음과 같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코드에서 보면 이미지와 같은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로우 안에 컬럼을 중첩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뷰 시스템에서는 성능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레이아웃 배치를 플랫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했었습니다. 반면에 컴포즈에서는 중첩된 레이아웃을 뷰 시스템보다 좀 성능 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된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복잡한 UI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수정자, 모디파이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정자는 뷰 시스템의 XML 어트리뷰트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별 수정자의 타입 세이프티는 어떤 게 어떤 레이아웃에 유용하고 적용 가능한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어진 뷰에 속성이 적용 가능한지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건지 항상 확실하지 않은 XML 레이아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컴포저블 크기나 레이아웃, 동작 모양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접근성 라벨과 같은 정보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입력을 처리할 수도 있고
리커버하게 만들거나 드래그를 하거나 스크롤을 하거나 등의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위 코드에서는 패딩을 먼저 쓰고 백그라운드 적용을 하면 패딩이 적용된 후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오른쪽 이미지처럼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래 코드처럼 백그라운드를 먼저 적용하고 패딩을 나중에 적어주고 프리뷰를 확인해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적용이 돼서 포함된 영역에 패딩 값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순서인데요. 어떤 속성을 먼저 적용하고 싶은지 잘 생각한 후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버튼을 혹시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개별 요소에 대한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추가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추가하는 대신에 슬롯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했어요. 슬롯은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칠 수 있도록 UI에 빈 공간을 남기는 거예요.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하위 요소의 모든 구성 매개 변수를 노출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하위 요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컴포저블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이 컴포저블 람다를 사용하는 버튼용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후행 람다 구문을 사용해서 구조화된 방식으로 버튼 콘텐츠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슬롯은 탑 앱바와 같은 더 복잡한 구성 요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코드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틀과 내비게이션 영역, 아이콘 영역에 텍스트와 아이콘 컴포저블을 추가했습니다. 슬롯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스캐폴드인데요. 스캐폴드는 머티리얼 디자인의 전체 화면, 탑바, 바텀바, 컨텐츠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컴포저블이에요. 한 화면의 섹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수백 개의 매개 변수를 제공하는 대신에 원하는 구성 요소로 칠 수 있는 슬롯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영역 하나하나가 슬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탑바를 커스텀하고 싶으면 스캐폴드를 사용해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 중 하나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컴포즈에서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그 다음으로 보려고 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더 복잡한 정렬 요구사항이 있는 더 큰 레이아웃을 구현할 때 유용한데요. 간단한 레이아웃을 만든 경우에 컬럼이나 로우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뷰 시스템에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플랫한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성능면으로 좋기 때문에 크고 복잡한 레이아웃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플랫하게 구성하도록 하는 게 권장 사항이었는데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도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첩된 레이아웃 구조가 컴포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포즈에서 작업하실 때는 마음껏 중첩된 구조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뷰 시스템보다 컴포즈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는 커스텀 레이아웃에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상세 설명을 위한 코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뷰 시스템 안에서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컴포즈에서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컴포즈에서는 레이아웃 컴포저블을 사용해서 함수를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추가할 차일드들을 받아서 측정을 하고 레이아웃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각 항목을 배치하는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뷰 시스템과 컴포즈에서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컴포즈에서 레이아웃을 측정할 때 다중 패스 측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레이아웃 요소가 다른 측정 구성을 시도하기 위해서 2번 이상 하위 항목을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측정하는 것이 물론 성능에 좋기 때문에 컴포즈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중첩된 깊은 UI 트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 요소가 자식을 2번 이상 측정이 필요하게 되면은 전체 UI를 레이아웃하려는 한 번의 시도로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앱 성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 측정하게 되면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요. 레이아웃 중첩에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컴포즈에서는 중첩된 레이아웃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위 항목들을 한 번씩만 측정하기 때문에 깊은 중첩 구조를 가지게 되어도 성능상으로 뷰 시스템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컴포즈에서 그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 텐데요. 선택되었을 때 아이템의 코너를 깎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애니메이트 컴포저블 함수로 레디우스 조건을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컴포즈에서는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테마에서도 XML 파일이 코틀린 코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테마를 오른쪽과 같이 머티리얼 테마를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OS 버전이나 테마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복잡한 주제였는데 컴포즈의 테마는 머티리얼로 구성을 함으로써 이전보다 이해하기 간단해졌어요. 컴포즈로 옐로우 테마를 만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본 머티리얼 테마에 변경된 값을 매핑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를 적용하려면 원하는 화면에서 감싸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원하는 컴포저블 메소드에서 중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컴포즈는 뷰 시스템 안에서 일부만 컴포즈로 구성을 하거나 컴포즈 안에서 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맵뷰처럼 아직 컴포즈로 구축하지 않은 콘텐츠를 표시할 때 유용합니다. 따라서 뷰 시스템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ML로 작성했던 텍스트 뷰를 어떻게 컴포즈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내에서 볼 수 있는 텍스트 뷰인데요. 컴포즈로 변경하면 이런 텍스트 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코드를 살펴보면 XML 어트리뷰트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매치 페어런트의 위드 값은 모디파이어에 fill, max, mid를 선언을 해주면 동일한 효과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디맨에 선언해둔 값을 컴포즈에서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멘션 리소스나 스트링 리소스 메소드를 통해서 기존 뷰 시스템의 리소스 디멘 XML이나 스트링 XML 값을 얻어올 수 있어요. 컴포저블로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니까 이 컴포저블 함수를 뷰 시스템 XML과 같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에서 화면을 정의할 때 이러한 구조를 가진 화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XML로 선언한 레이아웃 중에서 일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컴포즈로 변경을 할 건데요. 컴포즈도 이렇게 기존 뷰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XML에서 선언이 가능합니다. XML로 선언된 컴포즈 뷰를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화면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 뷰를 가져오는 것과 같이 find view by id를 통할 수가 있어요. 컴포즈 뷰를 가져와서 셋 컨텐츠를 해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컴포즈 개발 환경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XML 파일 없이도 컴포즈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뷰 시스템 안에서 컴포즈 뷰를 2개 이상 사용하려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2개 이상의 컴포즈 뷰를 사용하려면 각 컴포즈 뷰마다 유니크 아이디 지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컴포즈 안에서 뷰 시스템을 사용하는 코드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뷰와 같이 아직 컴포즈로 구축하지 않은 콘텐츠를 표시할 때 유용합니다. 안드로이드 뷰 선언을 통해서 맵뷰의 사용이 가능한데요.
맵뷰를 사용하는 좀 더 자세한 코드와 예제를 보고 싶으시다면 샘플앱 중에 크레인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뷰와 컴포즈 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하고요. 뷰 바인딩 등의 라이브러리 활용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컴포즈를 진짜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고민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컴포즈의 더 다양한 부분을 샘플앱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샘플앱마다 각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과 맞는 앱의 코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샘플앱 설명은 하단의 컴포즈 샘플 깃허브 페이지에 가시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 젠뉴스 앱에서는 다양한 UI나 라이트 다크 테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각종 리소스를 로딩하는 방법이랑 컴포즈 UI를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앱들에서는 커스텀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엔 소개를 드리지 않았지만 코루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맵뷰를 사용하는 그 코드도 지금 이 샘플 앱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컴포즈를 왜 발표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 뷰 시스템과 어떤 점이 달라져 있는지를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XML 레이아웃이 사라진 충격을 넘어서 컴포즈를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모두 컴포즈 안에서 즐거운 코딩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